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어딜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네가 떠올린 나라 이름이 뭔지 알고 있어. 뭐? 놀라게. 겁먹는 것 좀 봐라.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 최강국은 하나밖에 없거든. 말해줄게. Chapter 1 미국은 언제부터 세계 최강이었나?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할 수 있어. 그럼 그 전에 세계 최강국은 어디였을까?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죠. 과거에는 전 세계에 영국 식민지가 있어서 영국 본토의 해가 져도 식민지에는 해가 뜬다고 생긴 별명이랍니다. 지금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지만 2차 대전 이전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화였으니까 말 다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영국과 미국 모두 1,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지만 본토에서 전쟁을 치른 영국은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됐고 본토가 전장과 떨어져 있던 미국은 무기 수출과 자산 유입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됐어. 지리적 차이가 두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 거지.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지. 사실 미국 본토가 침략당한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진주만이 공격당하기도 했고 뉴욕 한가운데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지. 하지만 진주만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남태평양 섬이고 9.11 테러만으로 본토가 전장이 됐다고 할 수는 없어. Chapter 2 아메리카 대륙은 영토 분쟁이 없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국은 지리적 이점이 많은 나라야. 잠깐만, 지리적 이점이 또 뭐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일어났으니까 이점이 있었던 거지. 걔네 땅에서 전쟁이 나면 무슨 지리적 이점이 있냐? 내 말이 틀렸냐? 비슷한 크기의 중국과 비교해볼까? 중국의 영토는 14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당연히 주변국과 분쟁이 끊이지 않지. 하지만 미국은 대륙의 형태가 세로로 길다 보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와 멕시코 2개밖에 없어. 게다가 캐나다는 미국과 단일 경제권이나 마찬가지고 멕시코는 국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된 상황이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국경을 맞대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지.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부의 강대국이 마음먹고 미국 본토를 침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뒤에 보세요. Chapter 3 미국 침공 작전. 미국 땅은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끼어있는 꼴이지. 양쪽 바다로 군대가 상륙하면 미국 점령은 시간 문제야.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상륙에 성공해도 상황이 좋진 않을 거야. 미국 본토는 지리적 환경부터 방어에 최적화돼 있거든. 대서양을 접하는 미국 동쪽은 에팔레치아 산맥이 길게 막고 있고 태평양을 접하는 서쪽은 거대한 로키 산맥이 서 있어. 양쪽 산맥이 내륙을 보호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거지. 무엇보다 미국 본토는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외부 세계와 분리돼 있어. 그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미국 본토는 안전할 수 있었지. 미국은 지리적 환경만으로도 천연요새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야. 군 전쟁 안 해봤는 줄 아나? 그런 고립된 땅은 바다를 내어서서 보급로를 끊으면 돼. 보급로를 끊으면 식량과 무기가 떨어질 거고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미국도 견디지 못할 걸. Chapter 4 혼자서도 잘 살아요. 미국의 국토 면적은 982만 6,675제곱킬로미터로 비슷한 크기의 유럽 대륙은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지만 미국은 단일 국가로 영토를 유지하고 있어. 우린 뭐요? 하나요. 그리고 그 거대한 면적의 50%는 농경지대로 이뤄져 있지.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는 전체 면적의 2%도 되지 않아. 이 거대한 농경지대에서 국민 전체를 먹일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고 오히려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처리가 곤란한 지역도 있어. Oh my god, that was amazing. 석유나 가스는 어떨까? 석유 같은 에너지 보급이 안 되면 나라 전체가 마비될 걸. 보급로를 끊으면 식량만 끊기는 게 아니라고.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미국은 현재 석유 생산량 세계 1위 국가야. 석유 부자로 유명한 사우디나 두바이보다 생산량이 많지. 거기에 2023년 기준 LNG 최대 수출국도 미국이야.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뭔가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땅 파면 다 나오냐? 그리고 전쟁하려면 무기는 공급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안타깝지만 미국 땅에는 산업에 필요한 모든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 탱크, 전투기, 군함 같은 무기도 모두 본토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지.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과 수출국도 미국이거든. 덜 봤잖아. 응? 미국의 강점은 물적 자원만이 아니야. 거대한 땅을 커버하는 공급망과 수송 시스템도 완벽하거든. 미국 대륙의 북부와 남부는 미시시피 강으로 연결돼 있고 중부와 서부는 미주리 강이 연결하고 있어. 두 개의 강은 다시 실핏줄처럼 강줄기를 뻗어내 주요 도시 물류 공급망을 형성하지. 거기에 총 길이 7만 3천 킬로미터의 고속도로와 22만 킬로미터의 철도가 영토를 촘촘하게 커버하고 있어서 미국 전 지역으로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어. 보급로를 끊어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라면 오히려 공격하는 쪽이 바다 건너 보급을 걱정해야 될 거야. Chapter 5 Mission Impossible. 만약에 라는 설정으로 이야기해봤지만 미국 본토 침략은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야. 뭐 아주 무성의하게 이야기하네. 무성의하게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일단 내용은 들어봐. 미국의 지리는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고립돼 있으면서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으로 뻗어갈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이 이중성이 미국을 국제 분쟁에서 떨어뜨리면서 세계를 관장할 수 있는 제국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그 두 번째 특성을 활용해 미국의 함대는 전 세계의 바다에 주둔하고 있어. 미군의 항공모함 한 대는 한 국가의 군사 전력과도 맞먹는데 그런 항공모함이 11대나 5대양이 떠있으니 어느 나라도 쉽게 움직일 수 없지. 뭐가 이렇게 많냐? 몇 년 전부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군 함대가 근처에 있기 때문이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바다에 적군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 들어와. 미국이 이런 전 지구적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1,000조가 넘어.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과 상대할 수준은 아니지. 10년 뒤에는 중국이 맞먹을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런 거 없어. Chapter 6 미국의 한계 그리고 평화의 종말. 미국이 최강국이 된 건 1945년 이후야. 70년 동안 세계는 미군과 달러 시스템에 의지해왔고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돈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이 거세진 것도 그 현상의 일부지.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뻗어갈 수 있는 위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고립될 수 있는 위치기도 해. 만약 미국이 고립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겠지만 대만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거야.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되겠지. 왜? 남의 일이니까. 지난 70년간 인류는 전례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왔어. 그리고 그건 미국이라는 독특한 제국이 세계에 부여한 인위적 평화였지. 어쩌면 세계는 정복전쟁의 시대로 돌아가게 될지도 몰라.